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월 14일에 보내드리는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이죠.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삼성전자 6만원 액면 분할 전으로 환산하면 해서 뭐 300만원이고, 그쵸? 50분의 1로 낮춘 거니까요. 그러면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도 반도체 스마트폰 관련주죠. 돌아온 반도체 스마트폰 낙수 효과 해서 코스닥의 실적주들 눈길을 갖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다음은 비메모리 관련주예요. AD 테크놀로지, S사양, 밸류에이션, 가치, 증폭 시점 해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솔테크닉스죠. 파워보드 성장의 올해 전망도 맑음 하나. 제가 한두 달 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군인데요. 이 삼성그룹에서 한솔 쪽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죠. 그 부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한번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2차 전지 삼성 SDI 전기차 시장을 올 하반기 회복 압도해서 하나죠. 어제도 이 삼성 SDI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고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한번 우리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BM 한번 같이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죠. 한알령 해제 기대감 고조해서 중국 관련주 날갯짓 있고요. 또 스튜디오 드래곤 글로벌 OTT 런칭 수혜 목표가 상향 삼성증권이죠. 또 있어요. 펜엔터테인먼트 신채널 확대 한알령 해제 기대감 KT비즈콘 나왔고 또 아모레 퍼시피 한알령 해제로 면세점 실적 기대 목표가 상향 KB증권 나왔고요. 또 여행사죠. 하나투어 도쿄올림픽 덕에 일본 노선 살아나나 목표가 상향 현대차 증권가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은 지금 급등할 때는 우리는 따라가지 말고 한번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 받을 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나중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중국 환율 조작국 해제 요건 상당히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내용이고 또 스마트폰 부품주도 있죠. 또 이 스마트폰 시장 3년 만에 성장 국면 교보증권에서 나왔어요.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의 리포트 내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 종목들 다 같이 우리가 진단해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9시 전후죠. 이소장 증권TV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6만원 액면 분할 전으로 환산하면에서요.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50분의 1이니까는 300만원이고요. 2016년 만에 그러니까 200만원 돌파가 바로 2016년에 됐어요. 그래서 한 4년 만에 300만원, 그냥 100만원이 더 돌파가 됐다 그런 내용이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죠. 여기 보면요. 국내 반도체 대표 회사들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깔려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올해 2분기부터 디램 가격 급등이 시작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은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상당히 좋은 얘기죠. 자, 요 밑에 보면 또 있어요. 2020년 메모리 업황의 완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5G와 폴더폰 스마트폰 시장 개화가 동사가 선도하면서 초기 기술 전점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그러니까 반도체, 디램, 랜드 여기에 비메모리 집중 투자 또 하나의 스마트폰 그렇죠? 모든 박자가 전사 부분에서 실적이 호전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른쪽은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 그제도 한번 나왔었죠. 최근에 이 AD 테크놀로지 그동안 보고서가 전혀 안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다. 시장에서 이슈화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내용을 보면요. 이 AD 테크놀로지에 대해 S사가 삼성전자를 말합니다. 밸류에이션 가치가 증폭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라고 말하면서요. 작년 매출액 추정치가 기존 약 2천억대에서 2,200억으로 한 10% 정도 상향이 된 데다가 올해 매출액은 한 3천억 수준으로서요.
한 40% 이상 증가하는 거죠. 이 S사양 개별 매출 기존 추정치는 500억에서 600억 수준이었으나 이를 700억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절했다 해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으면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매출도 증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또 내용 중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이 S사양 메인 디자인 하우스가 될 가능성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언론 보도에 있었던 S사의 DSP, 그러니까 이 디자인 솔루션 고유의 파트너 업체들은 S사양 터키 물량 대응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에서도 이 AD 테크놀리지처럼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이 AD 테크놀리지처럼 터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처음 발주서부터 완공할 때까지 모든 물량을 AD 테크놀리지가 하는데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AD 테크놀리지가 이 메인으로 들어간다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면 이 단순 일부 개발 용역을 담당해왔던 업체와 완전히 칩 자체를 턴키로 진행해왔던 이 AD 테크놀리지는 근본적인 기술적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죠. 결코 TSMC와의 15년간 오랜 협업 관계와 풍부한 턴키 설계 경험, 뛰어난 IP, 다량 확보 등의 강점으로 판단, 이 S사양 메인 벤더로 자리 잡을 거다. 아니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죠. 자, 한번 두 종목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죠. 자, 지금 삼성전자 지금 플러스 200원, 지금 6만원 돌파를 하면서 오늘 조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가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가 아닌가. 어차피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202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분야, 그렇죠? D램 가격, 그리고 낸드 부분, 비메모리 부분, 스마트폰, 모든 전사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도 지속적인 상승을 지속할 수 있다라뇨. 오히려 지금 없는 분들은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이거 한번 월봉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 되지만은 없는 분들이 지금 고민이죠. 과연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도 따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죠. 근데 결국은 사야 된다가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한 20-30% 사고 지난 언제입니까? 2016년도에 지난 역사적 고점 돌파할 때도 돌파한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쉬어졌죠. 근데 요번에는 그 가격대 바로 위에서 쉴지 아니면 7만원에 가서 쉴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물론 지금 6만원을 살짝 찍었는데 하고 여기서 또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가격대에서 20-30% 사고 나머지 물량을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전자 내가 보유 종목 10종목이 됐던 7종목이 됐던 3종목이 됐던 1종목이 됐던 반드시 보유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AD 테크놀로지죠. 자, 오늘 AD 테크놀로지 지금 3,000원 넘게 올라서 24,800원에 진행되죠. 한 14% 강한 상승 흐름. 우리가 이 AD 테크놀로지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을 시켜드리면서 좀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 일반 투자가분 모두들 매수를 해도 되는데 조정다운 조정 없이 100%가 넘게 올라갔다. 조금 부담은 된다.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자들만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반적인 투자가분들은 이제 내 손을 떠났다라고 보시고 공격적인 투자가분들만 동물적 감각이 있는 분들만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어차피 비메모리 분야에 지금 최고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AD 테크놀로지다. 주도주는 가장 빨리, 멀리, 그리고 가장 늦게 꺾이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D 테크놀로지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가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요 부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모습이 있죠. 삼성전자가 133조 작년 4월 달에 투자해서 이 세계 1위로 올라선다 그랬죠. 지금 대만 TSMC가 5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한 18% 내외죠. 그거를 역전시켜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D 테크놀로지가 그동안에 대만의 TSMC와 손잡고 있다가 오늘 3월 중순경에 해지하고 이 삼성전자와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런 부분 집중해서 이 비메모리에 하면은 아까 말한 이 팹리스 회사하고 그리고 이
이 후공정이죠. 이 테스트하고 패키징 업체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반도체 장비 소재 뭐 비메모리에 전혀 물량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 분야 중에서 저는 비메모리 분야가 가장 지금 상태에선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에 종목들이 테스나, 네페스, 그리고 SF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시그넥틱스, 윈팩 있고요. 또 이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가 코아시아라고 있다 그랬죠. 이 코아시아가 이번에 이 삼성전자 이 비메모리 사업부 칩을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을 ODM 방식으로 만들었던 업체인 넥셀을 합병해서 인수했다 그러죠. 인수를 하면서 이 코아시아도 바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 디자인 하우스로 합류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번 코아시아하고 패키징 업체들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아시아. 어제 코아시아는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을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은 마이너스 20원, 어제 7% 뜨고 오늘 20원. 그죠? 조정 모습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이 삼성의 디자인 하우스, 아까 말한 AD 테크놀로지와 이 코아시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후공정 업체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한 300원, 한 5% 정도 뜨네요. 한 6,320원.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장중 한때 한 8.8%까지. 자, 어저께 우리가 진단을 해드리면서 전고점 돌파를 하고 이틀 조정 잘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래량 감소 크게 하죠. 근데 이제 이틀 조정, 오늘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받았으면 조금 더 안심도가 컸을 텐데, 그래도 일단은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요, 종합지수에 살짝 밀리면서 좀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인데, 오늘 거래량도 많죠? 230만 주. 한번 분봉상으로 볼까요? 그렇죠? 뭐, 거래가 크게 터진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 아니죠? 그렇죠? 지금 가격대 수준이니까는 크게, 팔아먹고 본격적인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윗꼬리를 달아주는 것은 지수가 아침에 한 20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지금 한 8포인트까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지금 뭐 보합권으로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도 덩달아 지수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상승폭이 둔화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개별적인 주체적 세력들이 팔고 도망가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 잘못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하락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고, 그리고 테스나. 자, 테스나도 오늘 한 2,200원, 한 4% 뜨네요. 58,200원. 그죠? 자, 이 종목도 아주 꾸준하게, 그죠? 만만하게 일반인들 쉽게 손 못 대게 계속적인 상승의 모습이 여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죠? 우리가 원하는 조정다운 조정을 안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조금 일반인들이 손대기에는 좀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네페스. 자, 네페스는 조금 물량이 엉켰다 그랬어요. 오늘 한 300원, 한 1.17% 상승한 26,000원, 그죠? 아마 좀 바닥권에서 옆으로 행보. 자, 이게 그러니까 요 날이죠? 지난 1월 7일 날, 그죠? 한 4% 정도 빠졌는데, 빠지는 게 아니라 왜 치고 나가야 될 자리에 조금 물량이 엉키는 그런 모습일 때, 최근에 수급상도 봐도 좀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집중되고 있다. 물량이 좀 엉켰다.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미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SF의 반도체. 자, SF의 반도체도 지금 플러스 90원, 한 2% 상승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장중 한때 한 6.5%까지는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시장의 지수의 하락 영향으로 아마 조금 주춤되는 모습이죠. 자, 요거는 아까 말씀 하나마이크론보다는 오늘 조금 분봉상으로 이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가격대가 오늘 제일 고점 부분에서 터졌죠. 그렇죠? 요런 부분. 그러면은 이 하나마이크론보다는 좀 탄력이 약화될 수 있다. 왜? 윗부분, 윗꼬리 최상 부분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나왔다. 그럼 물량이 조금 엉켰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SF 반도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걸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코아시아는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비메모리 우리가 한 8종목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고, 장비주들 봐야겠죠? 먼저 유진테크.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어요. 자, 유진테크는 이 비메모리 이쪽 후공정보다 훨씬 강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오늘 1050원, 6% 뜬 18,300원, 고점 돌파했어요. 그렇죠? 어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양봉 모습 만들어준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거래량도 벌써요. 전일 거래량의 2배 정도, 68만 주예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시 20분이니까 한 2시간 정도 더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 오늘 뭐 한 80만 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다. 정고점 돌파를 위한 거래량 증가, 긍정적인 모습이죠. 어저께나 그제 조금 3% 빠질 때 24만 주 개인들이 매수해서 조금 부담스럽다 했는데 어저께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양봉 모습, 그래서 강보합으로 마감됐죠. 좋은 모습이 연속되고 있다. 자, 근데 유진테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원익 IPS하고 유진테크 두 종, 그러니까 원익 IPS를 먼저 하모니 관심주에 넣었는데 한번 물량이 엉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서 새롭게 장비주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유진테크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 했어요.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유진테크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올라와서 한 2만원 내외 되면은 한번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겠죠. 한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 되면은 요 종목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익 IPS. 자, 원익 IPS는 이 장비주에서 가장 좋다 그랬어요. 근데 물량이 조금 꼬인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했어요. 이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뿐이 아니라 이 OLED 디스플레이 장비도 담당을 하죠. 지난 연말, 그러니까는 12월 말에 31일 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난 10월 달에 13조 투자한다는 발표가 나왔고, 요번에 발주를 시작했죠. 이 원익 IPS가 수주를 한 600억대, 작년 매출의 한 10% 정도 수주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디스플레이 쪽도 수주도 할 수 있다. 근데 그날 치고 가야 되는 날, 그러니까 1월 2일 날 치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음봉이 나왔다. 그렇죠? 그럼 물량이 조금 엉킨 거예요. 우리가 이 OLED 덕산 네오럭스라든지 SFA를 말씀을 드릴 때 지난 9월 24일 날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투자한다는 기사가 9월 24일 날 나왔고 10월 10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식 발표. 아마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이 회사에, 기업에 참석을 했었죠. 자, 근데 주가가 떠야 되는데 오히려 아침에 그 기대감으로 높게 출발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물량이 엉킨 거예요. 그러면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거쳐서 오늘 새롭게 돌파하죠. 아마 원익 IPS도 이 덕산 네오루스처럼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원익 IPS를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뭐 테스. 한번 이거 쭉쭉 볼게요. 자, 테스도 한 4% 뜨죠? 모습 좋죠? 그리고 STI. 자,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요. 그렇죠? LOT 백홈. 아, 이것도 오늘 고점 돌파를 했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했네. 그렇죠? 조금 더 힘이 딸리고 유니셈. 아, 유니셈도 그렇고, 그렇죠? 오늘 고점 돌파했다가 PSK.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장비 중에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단기적으로 핫한 종목인 유진테크가 그 나름대로 장비주에서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제대로 시장 흐름을 봤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다음은 또 있죠.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레이저 장비 쪽이죠. 이오테크닉스. 자, 이오테크닉스 오늘 1,400원 좀 만만하게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10만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마 10만 원 밑으로는 잘 빠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 힘들게 10만원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만 단위 5자리에서 10만 단위 6자리. 그렇죠? 지난 10월 달에 이 10만원 고점 돌파 찍고 한 2달 조정을 받고 새롭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 이제는 10만원 이상에서 놀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소재주 ENF 테크놀로지. 조금 오늘 좀 약한 흐름, 마이너스 한 250원 약보합 수준이죠. 근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소재주들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뺀, 단기 급등에서 뺀 SNS텍,
오히려 SNS 덕에 또 주가 움직임 더 양호한 모습이는 때는 오늘이 손을 떠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 소재, 그리고 비메모리를 봤는데, 계속적으로 저는 비메모리, 지금 새롭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이 비메모리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반도체 소재, 비메모리 관련주죠. DBI-텍, 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SNS텍,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그쵸? 자, 그리고 이제 한솔 테크닉스 파워보드 성장의 올해 전망도 맑음 하나증권이죠. 이 한솔 테크닉스는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ODM, 그러니까 OEM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ODM에서 제조업자가 개발 생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그 물량을 한솔 테크닉스에 다 넘기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한솔 테크닉스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요.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기사가 나왔네요. 한번 기사 내용을 보면은, 파워보드 사업 부분의 외형 성장으로 올 한 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내용이죠. 최근 주력 고객사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삼성전자예요. TV 판매량 확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파워보드 한 46% 차지하는 매출했어요. 확대하고 있다. 늘어나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 법인 증설을 진행했다. 2분기에 생산할 예정이라네요.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삼성그룹 자체에서 지금 한솔 테크닉스, 예전에 이건희, 큰 누나이죠? 그 회사이기 때문에, 이 그룹, 집안에서 아마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올해 한솔 테크닉스의 파워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7% 늘어난 6천억 원을 기록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집중적으로 ODM을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에 이 한솔 테크닉스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주가 움직임 봐야겠죠? 한솔 테크닉스. 자, 오늘 3% 좀 많이 빠지네요. 그렇죠? 자, 이러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모습이죠. 그렇죠? 오늘 하방 경직이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2시간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밑꼬리 달아주고 조금 끌어줘서 얼마입니까? 10,000원대 이상에서만 끝내주면은 아직도 그러면 한번 타이밍을 노려볼만 한데, 만약에 이대로 10,000원 밑으로 마감된다면은 아마 좀 더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분봉상으로 봐도 그쵸?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일단 이 한솔 테크닉스 한번 관심을 갖되 오늘 10,000원 이상에서 끝나냐 안 끝나냐를 보면서 좀 더 나중에 지켜볼 거냐 아니면 내일 정도 움직임을 볼 거냐, 10,000원 오늘 회복 여부에 달렸다라고요. 보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방송한 지 한 10분이 훨씬 지났죠.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참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삼성 SDI 전기차 시장 올 하반기 회복 압도 하나증권이에요. 어제도 이 삼성 SDI 아마 최근에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 리포트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죠. 근데 나온 보고서들 보면 다 공통된 부분이 4분기 실적 별로 안 좋다. 1분기도 그렇게 쏙 좋지 않으면 이 후반기로 갈수록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으로 인해서 크게 좋아질 거다. 전기차 시장이 좋아지는 부분은 바로 유럽이다. 유럽이 이 올해서부터 연비 규제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 벌금도 때린다 그러죠. 여기 보면은 킬로미터당 탄소가스가 얼마입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당 95g이 초과되면은 벌금을 때린다 그러죠. 근데 2017년 평균이 킬로미터당 120g이 나온다고 했어요. 한 25%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전기차를 25%를 더 생산을 하고 된다는 그런 내용에서 전기차 시장 유럽발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진다. 근데 이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완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이 유럽발 매출 비중이 큰 회사가 바로 삼성 SDI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긍정적인 보고서가 계속 나왔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가장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 오늘 나온 하나금융투자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4분기 실적은 안 좋다 그러죠. 영업이익이 95% 감소한 135억. 그 이유는
지난 10월 발표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특수 소화 시스템 설치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이번 4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4분기 실적은 부진하다. 하지만 올해 전체적인 실적 전망치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80% 증가한 8,222억. 그러니까 올해에서부터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내용이고, 여기 또 하나 중국 이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하고 비교한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12개월 전에 이 PBR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밴드 상단이 이 삼성 SDI는 1.4배. 그래서 이 실적 기준이 약 27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4배인데 상당히 1.4배면은 조금 높은 편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니까요. 근데 중국의 이 세계 1위 업체죠. CATL이라고 거기에 PBR이 7배. 삼성전자가 지금 1.4배로 보고 있는데 7배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포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 세계 1위 업체인데요. 57배 수준.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기가 뭐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를 잡아주면은 주가는 아직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거는 오른쪽에 거는 어제 나왔던 기사 뭐 이러이러해서 2차 전지들이 좋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오늘 6,000원 2.3% 상승했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 장중 한때 거의 6%까지 올라갔었는데 5.98이니까 27만 4,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음봉이 나오죠. 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2차 전지주 세 종목이 있다 그랬죠. 삼성 SDI,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근데 어제 날짜로 장 마감 날짜로 이제 삼성 SDI는 제외한다. 왜? 지난주 화요일이죠. 우리가 4종목을 추가했어요. 지금 하모니 관심주에 20종목을 한정을 두고 있는데 지난주에 4종목을 편입을 하면서 삼성 SDI 한 2, 3일 크게 뜨면은 우리가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 어제까지 이틀 좀 크게 떴었죠. 생각보다 많이 떴어요. 제 생각보다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20종목 한정된 종목 중에서 2차 전지주가 3종목이 있고 또 이 주력주로 지금 SDI가 있는데 카카오를 집어넣으면서 그 자리를 빼기 위해서 삼성 SDI를 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삼성 SDI 뭐 좋은 모습이다. 일단은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은 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이 시장에서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크게 조정은 받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포스코 케미칼 볼까요? 우리가 결국은 2차 전지에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한 5.5%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조금 급하게 올라간 기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600원, 한 1.1% 상승한 54,400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조금 최근 상승에 따른 뭐 조정을 받는다 해도 어차피 2차 전지주들 전기차 시장은 대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성장 원년이라고 그러죠. 계속적으로 제가 그 제목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끌고 가면 끌고 가서 내가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나에게 수익을 2차 전지주는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포스코 케미칼 한번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이네요. 마이너스 100원, 200원 빠지면서 56,000원대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케미칼보다 주가 탄력이 약한 이유는 일단 4분기 실적이죠. 우리가 어제도 뭐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은 이번 4분기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한 262억 정도로 지난 3분기에 280억이에요. 그리고 올해 전체에 따져도 2018년에 1063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19년에는 960억, 한 10% 정도 감소밖에 안 했는데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죠.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73억, 작년 대비해서 한 28% 낮춰주고요. 그리고 이 시장 전망치 118억을 받았는데 38%, 그렇죠? 전반적으로 실적 부분을 봐도 포스코 케미칼이 실적이 에코프로비엠보다 낮고 또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이 포스코라는 대그룹의 계열사로 있기 때문에 모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집중 투자한다 그랬죠. 최근에 양극재, 음극재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해서
여기 보면은 이 양극재죠. 6,000톤에서 3만 톤으로 5배가 3월이면은 증설된다죠. 5배가 늘린다. 뭐 50% 100% 늘리는 게 아니라 공장 증설을 5배까지 크게 늘린다. 그거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의 확신과 그리고 돈이 있어야 증설을 하는데 그런 이 포스코라는 모 회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주고 있다 해서 이 포스코는 2차전지 소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20%, 매출액은 17조 원 규모 사업으로 키우겠다. 그렇죠? 당찬 포부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선도에 설 수 있지 않나. 2년 전에 2차전지 관련주들 움직일 때도 이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빨리 그리고 꺾일 때도 가장 늦게 꺾였다.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다시 재상승하면은 그 역할 다시 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이 하나은행에 관련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3일째 상승하는 거라서 조금 기준가를 조금 낮게 했었죠. 그래서 아마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하지만 계속적으로 관심 갖자 콘텐츠 부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올해 유망 테마로 포함을 시켰다. 그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1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른쪽은 카카오죠. 요번에 삼성 SDI를 뺀 자리에 카카오를 진입하겠다는 거죠. 실적 부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볼까요? 줄까?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죠. 조금 요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 오늘 500원 하락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근데 당연히 실자리죠. 그렇죠? 지금 한 3일 정도 상승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이 넷플릭스하고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한 날이 바로 11월 22일. 그래서 주가가 아침에 7% 넘게 출발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6% 하락 마감했죠. 그 물량, 거래도 그냥 많이 터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물량이 터지고 물량이 엉켰으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해야 되는데 가격 조정을 적게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이번에 새롭게 도전한다. 이번에 10일째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한 며칠 뜬 겁니까? 하루 크게 뜨고 하루 조정받고 3일 뜨고 오는 조정이면은 최소 한 이틀,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오면요. 만약에 빠지면은 요 종목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드.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에 따지면 조금 좀 의미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의미 있는 지지대, 정고점이라든지 전저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아니면 이동 평균선, 그쵸? 조금, 마음 같았으면은 한 83,000원까지 밀렸으면 좋겠고요. 그쵸? 그때 되면은 뭐 그냥, 한번 우리 공격적으로 편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위에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모습을 한 이틀, 하루 내지 이틀 또 추가로 받을 가능성은 있다. 오늘 거래량 10만 주. 어제 27만 주, 그죠? 평균 거래량 조금 하이할 것 같은데, 아무튼 거래량 작고, 그리고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던 기관들의 매도가 좀 적게 나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한번 내일이나 모레 한번 편입을 고려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 자, 카카오는 안정적이죠. 그죠? 이런 종목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급등하는 종목보다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우상향 되는 종목이 오랫동안 갑니다. 그죠? 이런 종목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자라는 실적이 일단 크게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카카오도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아닌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이제 카카오 우리가 문자로도 발송을 해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자, 다음은 이제 하모니 관심주 이런 종목이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자리 카카오 자리에 삼성 SDI가 있는데 어제 날짜로 제외하고 카카오만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제 비메모리 쪽을 조금 더 태울까? 지금 AD 테크놀로지 지금 하나 있죠? 여기서 한 종목 정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진테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내일이나 모레 또 뜨면은 일단은 유진테크 장비주는 제외를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체험 VIP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요 부분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전화번호 있으니까는 한번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오늘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그리고 안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